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 나리다 공항에 와 있습니다. 좀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가는 잘 여객기를 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공항에 일찍 나왔습니다. 공항에 일찍 나오면은 천천히 구경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저는 2시간 반, 어떤 때는 3시간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바깥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로 잘 여객기들이 많습니다. 터미널 2입니다. 여기가 나리다 공항은 터미널 1, 2, 3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오늘 우에노 역에서 출발하는 직행 기차를 탔더니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인천공항이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비스 랭킹을 내면은 세계에서 계속 1등을 하는 공항이 인천공항인데,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나리다 공항, 요사이 확장한 하네다 공항이 또 입출국 수속이 빨라지고, 여기 올 때마다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쟁은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이것이 시장경제 민주주의라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능력보다 120%, 150% 발휘하는 자극이 있었던 덕분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경쟁을 제한한다든지 불공정 경쟁을 한다든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개인의 경쟁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하면은 한국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경쟁입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는 데서 여러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죠. 무한 경쟁을 하면은 정글의 논리가 돼가지고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쿄에 온 이유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전문가들과 솔직한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그런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한반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 세미나도 하고 비공개 이야기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큰 질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사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3번째의 구조 변화입니다. 맨 첫 번째는 신라가 삼국 통일한 7세기 말이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일본의 개입을 차단한 다음에 그 당나라와 다시 결전을 해서 한반도에서 몰아낸 다음에 한반도를 통일하고 주인이 된 이후에 이 동북아시아는 약 250년 동안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약한 나라가 있으면 외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신라가 통일해서 상무정신과 불교 문화를 같이 겸전하면서 중심을 딱 잡으니까 당나라, 신라, 일본이 공존했습니다. 25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 덕분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때 만든 찬란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 삼국통일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첫 번째 동북아의 구조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1945년 체제입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망하고 공산주의의 팽창과 미국의 저지가 38선에서 분단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동북아시아에는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됨으로써 중국, 소련, 북한이 합작한 남침이 있고 여기에 한국 자유진영 유엔이 대응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의 정세학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군수공장 역할을 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고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나토가 군사동맹체제로 강화되고 대만을 포기했던 대만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군사비를 4배를 증강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경쟁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40년 뒤에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동국공산권이 무너짐으로써 공산주의가 끝납니다. 바로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1945년의 냉전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냉전체제가 이번에 북한 핵위기를 통해서 재편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세 번째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려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촉발제가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남북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레짐 체인지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촛불혁명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금 부정훼손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한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이게 정통성이고요. 정체성은 반공, 자유, 민주, 그리고 법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어떠냐?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 하다가 보니까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림으로써 이제 이 대결 구도가 북한 대 세계의 구도로 되었습니다. 북한 대 문명국가, 공산 야만 체제 대 세계 전체의 문명권의 대결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까지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남북한이 현 체제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장 불리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있든지 아니면 군사적 공격을 일단 보류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지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억지 전략, 북핵 제거냐, 북핵 억지 전략이냐,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미국이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결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김정은의 제거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연쇄 반응은 첫째, 중국의 자세입니다. 중국은 김정은이 제거된다든지 또는 북핵 해결 과정에 반드시
한반도에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문재인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 함께 마치 미국에 대항하는 듯한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하는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 한국이 좌파 정권에 이끌려가지고 친중 반미 반일로 갈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또는 무너진다면 또는 북핵이 해결된다면 연쇄적으로 남한의 친북, 종북, 좌파 세력 또한 약화될 것입니다. 개업 투쟁론을 공유하는 남북한 좌파 세력은 한쪽이 약화되면 다른 쪽도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경우에 서울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레드라인을 하나 정해놓은 실정입니다. 거기로 가기 전에 몇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상 봉쇄의 길이 있고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협조의 방안이 있고, 만약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아주 서너 개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을 할 경우에 북한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군력이라든지 북한의 대공 뭐 레이더망이라든지 미사일, 이것을 단시간에 제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사포도 큰 걱정은 저는 안 합니다. 문제는 핵을 쓰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북한이, 김정은이 되겠죠. 김정은이 핵을 쏘는 순간 그것이 서울을 향하든지 도쿄를 향하든지 미국을 향하든지 반드시 김정은도 죽고 북한 체제도 멸망한다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마 핵무기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을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이판사판이다. 오히려 핵무기를 쏴야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계산을 하도록 김정은을 몰아붙이면은 핵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설사 핵시설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군사적 폭격으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숨겨놓은 핵폭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육군이 들어가야 합니다. 육군이 들어가서 핵폭탄을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아시아 지역에는 대규모 육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국군이 과연 협조하겠느냐? 북한 핵시설 폭격 다음에 북한 평정작전 또는 북한 핵 제거 육상작전에 한국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북한 지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육군을 보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오면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완전히 손님이 되고 그 뒤에 전후 처리 또는 북핵 제거 이후의 처리에서 한국은 손님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험한 또는 위기 때 그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서 빠져버리면 그 뒤의 사태에서는 주도권을, 발언권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 세상 원리죠. 이렇게. 다만 저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김정은 당신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정권을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서울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핵무기로 당신 평양을 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면서 김정은한테 탈출구를 약간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민족사 2000년에 세 번째의 지정학적인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이 레짐 체인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주변 국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거기에 맞서서 미국과 일본은 더욱더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선택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지금까지 성공 조건을 보장을 했던 한미일 동맹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 해양 문화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해양 문화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만들어낸 바로 그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다시 줄을 잘못 서가지고 중국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북한 쪽, 즉 대륙 쪽으로 붙게 되면은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고 다시 아시아적 전제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이번에 문재인 시진핑 회담에서 중국 측이 보여준 반문명적인, 반국제 규범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세 번째 찾아온 이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이 순간에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김춘추의 외교에 의해서 신라는 줄을 잘 서가지고 최강대국 당나라와 손을 잡는, 그리하여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는 위협을 이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자유진영 쪽에 줄을 서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줄을 잘못 서면은 그 부작용은 몇십 년, 몇백 년 계속될지 모릅니다. 제발 촛불혁명 정권이 줄을 잘 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나리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